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임대인들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임대인들이 분노할 만한 상황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동안에 임대인한테 행했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정도였습니다.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 점점 투기 시장이 되고 있으니까 투기도 진정시켜야 하고 그래서 매수도 좀 가능하면 못하게 만들고 이런 규제들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규제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납득이 안 되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냐?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죠. 이제는 갑과 을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임차인이 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전월세, 세를 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 집을 파는데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죠. 임차인이 못 팔아! 그러면 집을 못 팔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인의 권리, 집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상당한 부분 훼손되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2년 지금 전세를 계약하고 앞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만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임차인이 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경우 외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이 임대인이 이제 집을 팔고자 해요. 집을 팔고자 하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투자자면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충이 되었던 거예요. 왜 상충이 되었냐? 매도인이 실거주를 할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때 임대인은 누굴까요? 새 매수인이 계약을 했으니까 이 매수인이 임대인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이 사람은 등기를 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한테는 이 매수인은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집을 매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이 집을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경우도 아니에요. 팔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앞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새 매수인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쳐서 임대인의 지위가 부여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존에 있던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주장했던 계약갱신 청구권도 고스란히 새 집주인한테 승계가 되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매수인한테 이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충하는 게 이 매수인은 자기가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자 샀는데 임차인이 2년 거주를 더 하겠다 그러면 그에 밀려서 새 매수인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 그냥 임차인이 이겨요. 그런데 처음에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팔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 조항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권 해석을 제대로 내겠다 해서
검토를 하다가 며칠 전에 유권 해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결과는 임차인의 주거권이 우선한다. 다만 임차인이 매도에 동의를 하게 되면 팔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은 실거주를 할 매수인한테 팔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한테 너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래? 나는 지금 집을 팔고자 하는데 제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때 이제 집을 비로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투자자한테 팔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모든 규제로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을 막아놔 버렸죠. 오로지 이제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실거주자 외에는 대부분 없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집을 사려면 취득세 12%를 내야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엄청 중과되고 보유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메리트가 크게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실거주자도 못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투자자가 산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세를 끼고 자기 자본을 적게 들여야 자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을 하면 임대료를 못 올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임대료가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값도 올랐고 전세가도 올랐는데 이 세입자의 임대료는 옛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가격과 세의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럼 투자자가 투자되는 투자 자본금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고 새로 맞추게 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반면에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게 되면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다. 결국에는 엄청 싸게 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리는 거는 싸게 팔아라 이거죠. 그냥 무조건 싸게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냥 앉아서 손해볼 임대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팔려면 가치를 제대로 받고 팔 수 있는데 단지 임대를 놨다는,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돼서 전세 놨다가 지금 이제 팔려고 하는데 못 팔게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싸게 팔고 못 팔고 이런 걸 떠나서 상품에 대한 기본 권리가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전세는 매매가 있어야 그 안에 전세라는 게 존재하는, 전세는 매매의 파생상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생상품의 권리는 이 매매의 권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동일해요. 원 물건이 있고 이 원 물건에 딸린 파생된 거는 이 원 물건의 권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고 그에 따른 유권 해석을 임차인의 권리에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당장은 임차인한테 어느 정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임대인이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이런 문제, 그리고 집을 팔기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임대인이 과도하게 분노하는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갑은 사실 임대인이 갑이죠. 그리고 을은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갑이 과도한 갑질을 하게 되면 을의 지위를 어느 정도 법이나 제도로서 보장을 좀 해줘야 될, 보호를 해줘야 될 명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해야 될 명분이 갑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편을 들건 이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의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노동자,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어쨌든 고용된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 사용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이 노동자들, 임차인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용자가 손 놔버리면, 임대인이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임차인은, 노동자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 상황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락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 임대인의 빠른 이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임대 시장의 공급은 다주택자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공공임대로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하고 냉정한 현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임대차 시장은 다주택자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95% 이상을 민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다주택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권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물건이 급속하게 사라질 겁니다.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적은 임차 물건을 가지고 서로 임차인들끼리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법입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임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하든지 공급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죠. 앞으로도 쉽진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급하고 싶다고 공급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으로 될 수 있는 그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임대인의 엄청난 분노, 그리고 향후 몇 년 뒤에는 분노하는 임차인에게 공격받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간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을 어떻게 충분히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